안녕하세요. 프린트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어떤 지역 식물 군지 K에서 산불이 난 후의 천이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얘는 2차 천이에 해당을 하겠죠? 나는 시간에 따른 총 생산량과 순 생산량을 A와 B는 양수림과 음수림을 순서 없이 그러면 둘 중에 극상에 도달했을 때 이 B에 해당하는 게 음수림이 되겠고요. A는 양수림이 되겠습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가는 2차 천이를 나타낸 것이다. 네, 2차 천이가 왔고요. 니은, K는 가의 A에서 극상을 이룬다. 군집 K는요, A에서 극상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극상을 이루는 거는 B인 거죠. 음수림에서 극상을 이루게 됩니다. 니은은 틀린 선지고요. 디귿, 나에서 T1일 때 K의 생장량은 순 생산량보다 크다 했습니다. 자, T1 시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장량은 순 생산량보다 크다 했는데 여러분 생장량이라는 거는 순 생산량 안에 포함되는 값이죠. 순 생산량 안에는 생장량과 낙엽량, 고사량, 그 다음에 피식량 요게 합쳐져서 순 생산량이 되는 거니까 생장량은 순 생산량보다 절대 클 수가 없죠. 순 생산량 중에서 낙엽량, 고사량, 피식량 빼고 나머지가 생장량이니까 그래서 디귿도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2번 문제. 상리공생, 기생, 편리공생 중 하나이고요. A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손해, 하나는 이익이네요. 그렇다는 거는 얘는 기생이 되겠습니다. B는 하나는 이익이고 하나는 알 수가 없네요. 그럼 C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 1은 이익이고 종 2도 이익이네요. 둘 다 이익을 얻으니까 C는 상리공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B는 나머지 하나인 편리공생이겠고요. 여기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한쪽만 이익을 얻고 한쪽은 이익도 손해도 아니니까 숫자 0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지 보겠습니다. 기억은 손해이다. 기억은 손해가 아니라 손해도 이익도 아닌 거죠. 기억 틀렸고요. 니은, A는 편리공생이다. A는 편리공생이 아니라 기생입니다. 디귿, 콩가식물과 뿌리옥 박테리아 사이의 상호작용은 C에 해당한다. 네, 맞는 설명이죠. 콩가식물과 뿌리옥 박테리아는 상리공생에 해당을 했습니다. 뿌리옥 박테리아는 공기 중의 질소 기체를 암모늄 이온으로 질소 고정을 해서 콩가식물에게 전달을 해주고 콩가식물은 그걸로 유기화합을 만들어서 다른 영양분을 뿌리옥 박테리아한테 제공을 하고 자기 뿌리에 뿌리옥 박테리아가 살 수 있게 서식처를 제공을 하고 그래서 정답은 3번 디귿이 되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요, A를 기억에, B를 니은에 각각 심었을 때의 결과입니다. 가는, 그러니까 A 따로, B 따로 키운 거예요. A 따로, B 따로 키웠는데 그래프만 지금 한 공간 안에 같이 그린 거고 나는 A와 B를 혼합해서 심었을 때니까 나는 A와 B를 같이 키울 때, 혼합 배양했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A부터 살펴볼게요. A는 혼자 살 때도 이 정도의 수심 범위에서 생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상 한 2, 30부터 그 다음에 수심 대략 한 7, 80까지 그리고 나를 보면 같이 키울 때도 B와 혼합해서 배양을 할 때도 A가 서식할 수 있는 수심의 범위를 보면 가와 거의 그러니까 혼자 키울 때랑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는 별로 차이가 없었고
그 다음에 B 볼게요. 자, B가 살 수 있는 범위는 가에서는 요 쌤이 보라색으로 친 만큼의 범위를 살 수 있었습니다. 요만큼 범위. 그런데 나와볼게요. 자, 혼자 살 때는 지상부터 수심 100cm 넘을 때까지 살 수 있었는데 A랑 같이 키우니까 살 수 있는 범위가 확 줄었네요. 자, 여기 쌤이 핑크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B가 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 기억 볼게요. B가 소식하는 수심의 범위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더 넓다. 지금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표시한 거 보면 되니까 더 넓은 게 맞는 선지죠? 가가 더 넓죠? 니은 원에서 A가 생존하지 못하는 것은 경쟁 베타의 결과이다. 자, 원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나의 원. 여기네요. 자, 여기서 A가 살지 못하는 것은 경쟁 베타의 원리. 아, 둘이 경쟁해가지고 A가 여기서 밀려난 거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여러분, 가를 보시면 A는 혼자 살 때도, 지금 보면 A의 분포 범위를 보면, 혼자 살 때도 이 수심 100cm 부분에서는 A는 원래 못 사는 애예요. 무슨 말이냐면 A는 얘 자체가 100cm 이렇게 깊은 수심까지는 살지 못하는 애이기 때문에 이 나의 원에서도 A가 살지 못하는 거는 B랑 경쟁을 해서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냥 A 자체가 이렇게 깊은 수심까지는 살지 못하는 애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경쟁 베타의 결과인 게 아닙니다. 경쟁 베타의 원리가 적용된 구간은 여기죠. 여기. 왜냐하면 여기가 B는 혼자 살 때 이 공간까지 살 수 있었는데 A랑 같이 사니까 지금 이 공간에는 B가 아예 사라졌죠. 그렇다는 거는 여기에서는 쌤이 초록색으로 칠한 부분에서는 이 수심에서는 A와 B가 경쟁을 하다가 B가 경쟁에서 지고 아예 한 마리도 살지 않죠. 한 마리도 못 사니까 여기에서는 경쟁 베타의 원리가 적용이 된 것이죠. 디귿. 나에서 A는 B와 한 개체군을 이룬다. 틀린 설명이죠. 개체군이라는 거는 같은 종들의 모임이었습니다. 하지만 A와 B는 분명히 다른 종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같이 키운다고 해서 한 개체군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4번. D는 생산자입니다. C는 1차 소비자, B는 2차 소비자, A는 3차 소비자. 네, 문제 보겠습니다. C는 2차 소비자이다. 아닙니다. C는 1차 소비자고요. 에너지 효율은 A가 C의 3배이다. 해봅시다. A의 에너지 효율은 자, A의 전 단계니까 B가 가진 에너지량 A의 전 단계 15분의 현재 A가 가진 에너지량이니까 3 하면 20%가 됩니다. C의 에너지 효율 구해볼게요. C의 에너지 효율은 자, C의 전 단계니까 D의 에너지량을 분모에 넣고 그 다음에 C가 가진 에너지량을 분자에 넣으면 얘는 10분의 1이니까 10%가 되겠네요. 그러면 3배가 아니라 2배가 되겠습니다. 디귿.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감소한다. 네, 맞는 설명이죠? 지금 피라미드를 봐도 여러분이 알 수 있고 또는 당연히 상위 영양 단계로 전달되는 에너지의 양은 호흡량 또는 고사량 피식량 요렇게 소비되는 양을 빼고 나머지 만큼이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어떤 식물 군집에서 총 생산량, 생산량, 생장량의 관계를 나는 총 생산량과 순 생산량을 나타낸 것. 자, 쌤이 가의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순 생산량은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것이 순 생산량이고요. 순 생산량은 낙엽량, 피식량, 피식, 고사, 낙엽량, 그리고 생장량을 합쳐서 순 생산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B는 지금 나눠져 있지 않으니까 쌤 피식, 고사, 낙엽 한꺼번에 쓸게요. 이제 기억 보기 보겠습니다. 초식동물의 호흡량은 A에 포함된다. 자, 여러분 요 가에 있는 요 나무토막 그래프는요. 누구 거냐면 이거는 생산자의 총 생산량, 순 생산량을 의미합니다. 그럼 초식동물이라는 건 얘는 풀을 먹고 사는 애니까 1차 소비자죠. 그러면 이 가에서 호흡량 A는 생산자의 호흡량입니다. 초식동물의 호흡량이 아니에요. 초식동물의 호흡량은 어디에 포함될까요? 여기 B 중에서 피식량 있죠? 예를 들면은 B에서 일부가 피식량이 돼서 이렇게 위에 단계인 1차 소비자한테 넘어간다고 쳐볼게요. 요 피식량만큼이 쌤이 칠한 만큼이 1차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에너지량이고 여기서 우리가 배출되는 거 빼고 동화량이라고 했었고요. 그 동화량 중에서 식물과 같이 1차 소비자도 호흡에도 쓰고 생장에도 쓰고 그 다음에 2차 소비자에게 먹히는 피식량도 있고 자연사하는 양도 있고 이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초식동물의 호흡량은 A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A는 생산자 거고요. 니은 낙엽의 유기물량은 B에 포함된다. 네, 낙엽량 우리 B에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천이가 진행됨에 따라 구간 1에서 순 생산량 분의 A는 증가한다. A는 호흡량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요 그래프 보세요. 하나는 총 생산량 그래프, 하나는 순 생산량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왼쪽 가에서 봤듯이 총 생산량에서 순 생산량을 뺀 게 호흡량이죠. 그렇다는 거는 요 그래프에서 총 생산량 그래프에서 순 생산량 그래프를 뺀 거 요만큼 쌤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만큼이 바로 호흡량에 해당을 합니다. 이게 호흡량. 그러면 구간 1에서 보면요. 자, 이 초록색 화살표가 어떻게 되고 있죠, 여러분? 증가하고 있죠. 왜냐하면 총 생산량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순 생산량이 지금 극상으로 천이가 진행될수록 매우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호흡량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량은 증가를 하고요. 반면에 순 생산량은 구간 1을 보면 감소하고 있죠.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분모는 감소하고 분자는 증가하니까 요 전체 값은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읽으셔도 호흡량과 순 생산량을 찾을 수가 있고요. 또는 우리가 극상에 도달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자, 요 그래프 양상을 보면 총 생산량은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거의 일정한 값을 유지하죠. 하지만 호흡량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순 생산량은 감소한다. 그래서 우리가 극상에 도달한 군집은 교과서에서 봤었을 때 생산량과 소비량이 균형을 이루어서 순 생산량이 적다라고 했었죠. 반면에 천이가 진행 중일 때는 오히려 순 생산량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 생산량이 크니까 이때는 생장을 하겠죠. 하지만 극상에 도달했을 때는 순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군집의 크기가
막 드라마틱하게 커지지는 않고 거의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질소순환 과정 일부. 쌤이 가나다의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질소 고정 반응이고요.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냐면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나는 질산화 작용이고요.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냐면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다는 탈질산화 작용이고 탈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보기 기억 볼게요. 뿌리옥박테리아는 과정 가에 작용한다. 네, 맞습니다. 뿌리옥박테리아는 대표적인 질소 고정 세균입니다. 니은 과정 나는 질소 동화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질소 동화 작용이 아니라 질산화 작용입니다. 질소 동화 작용은 누가 하는 거냐면 생산자가 하는 거예요. 생산자가 암모늄 이온과 질산 이온을 흡수해서 유기질소 화합물인 단백질이라든지 핵산을 만드는 것이 질소 동화 작용입니다. 디귿 과정 다에선 탈질소 세균이 작용한다. 우리 교과서랑 명칭이 통일되어 있지 않는데요. 디귿 탈질소 세균이라는 거 질산 분해 세균 또 맞는 선지입니다. 우리 교과서 기준으로는 탈질산화 작용의 탈질산화 세균입니다. 정답은 4번. 7번. 자, 기억보기 바로 보겠습니다. 생태적 지위가 중복되는 여러 종의 새가 서식지를 나누어 사는 것은 이거는 분서였죠. 분서는 여러분 군집 내의 상호작용이었습니다. 군집 내에 서로 다른 종끼리의 상호작용. 네, 기억 보세요. 기억은 개체군 A에 속하는 애끼리 상호작용이니까 기억은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입니다. 텃새라든지 리더제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분서는 기억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군집 내의 상호작용,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인 니은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위도에 따라 식물 군집의 분포가 달라지는 것. 자, 위도에 따라 이 위도라는 거는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죠. 위도에 따라 햇빛의 양이 달라지고 기온이 달라지는 거. 그러면 얘는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 따라서 어디는 우림이 되고 어디는 초원이 되고 어디는 사막이 되고 툰드라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생물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면 디귿에 해당하는 게 맞는 선지고요. 디귿 곰팡이는 생물 군집에 속한다. 네, 곰팡이는 분해자였죠. 곰팡이, 세균 전부 다 생물 군집에 속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4번.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이론적인 생장 곡선이다. 자, 얘가 이론이고요. 2가 실제 생장 곡선이었죠? 그러면 A는 정답입니다. 기억은 니은 B에서의 환경 저항은 구간 1에서보다 구간 2에서 크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이론적 생장 곡선을 조금 더 연장을 해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론적 생장 곡선처럼 이렇게 증가하지 못하고 실제 생장 곡선처럼 S자형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환경 저항 때문이었죠. 그러면 쌤이 칠하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환경 저항입니다. 환경 저항 때문에 이론처럼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지 못하고 S자 곡선을 이뤘고요. 그러면 구간 1에서 환경 저항은 대략 이 정도라고 쌤이 표시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구간 2에서의 환경 저항은 이만큼이 되겠죠. 이만큼 갈 수 있는데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 환경 저항 때문에 여기에서 요렇게까지밖에 안 된 거니까. 그래서 환경 저항은 구간 1에서보다 구간 2에서 크다가 맞는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이론적 생장 곡선과의 차이로 환경 저항을 보셔도 되고요. 또는 개체수로 확인을 하셔도 되는데 구간 1이랑 B를 살펴보면 1에서는 뭐 한 이 정도 개체수, 그 다음에 구간 2에서는 개체수가 훨씬 많아지죠. 그럼 개체수가 많아진다는 거는 먹이도 부족해지고 공간도 부족해지고 노폐물 쌓이고 그러면 개체군 내에서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훨씬 환경 저항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개체수가 많은 구간 2가 1보다는 환경 저항이 심한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구간 1에서 개체수 증가율은 A에서보다 B에서 더 크다. 개체수 증가율 보겠습니다. 구간 1에서 개체수의 증가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A의 개체수 증가율은 요 정도. 그 다음에 B에서의 개체수 증가율은 요 정도. 그러면 구간 1을 물어봤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통일이 돼 있는 거죠. 그럼 같은 시간 동안에 A는 이만큼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B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개체수 증가율은 A에서보다 B가 큰 게 아니라 A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설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요 디귿 보기처럼 구간 1에 대해서 개체수 증가율을 물어볼 수 있고요. 아니면 또는 이렇게 T1을 주고 이 T1에서의 개체수 증가율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T1에서 개체수 증가율을 이렇게 요 시점에다 물어보면은 아마 문제에서 개체수 증가율을 단위 시간분의 증가한 개체수 요런 정의를 줄 거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이 T1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개체수 증가율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S자 곡선에서 한번 볼게요. 개체수 증가율을 보면 여러분이 요 초반에 쌤이 찝는 이 점들마다의 접선을 그리고 그 기울기를 한번 생성을 해보세요. 그러면 초반에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겠죠?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자, 이쪽에 찍은 점들의 접선의 기울기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쌤이 너무 못 그리는데 이렇게 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죠? 그러다가 선생님이 이 연장에서 그린 이쪽의 그래프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을 해본다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겠죠? 이 특정 시점에서 개체수 증가율을 물어보는 것도 여러분이 한 번씩 연습을 해주세요. 다음 9번 그림은 어떤 하천에서 은어가 세력권을 형성하여 생활하는 텃새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서 나타난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 기어 1번 높은 순위의 닭이 낮은 순위의 닭보다 모이를 먼저 먹는다. 이거는 텃새죠. 죄송해요 여러분. 순위제. 그 다음에 기러기가 리더가 되는 거. 리더제. 여왕개미와 일개미 서로 다른 일하는 거. 사회생활. 호랑이가 배설물로 자기 영역을 표시하는 거. 이게 텃새에 해당을 하겠고요. 쓰라소니가 눈신토끼를 잡아먹는 거. 피식과 포식이겠죠? 그러면 텃새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이 텃새라는 거는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인데 5번은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도 아니죠.
이거는 개체군, 간, 군집 내의 상호작용이었죠. 10번 보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역이 나 지역보다 식물 종의 수가 많다. 가 식물종 세볼게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나, 예,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넷, 다섯. 둘 다 5종이네요. 식물의 종수는 가 지역과 나 지역이 똑같습니다. 니은, 가 지역이 나 지역보다 생물 다양성이 높다. 원래 생물 다양성이라는 거는 유전적 다양성과 종 다양성과 생태계 다양성을 함께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여기에서는 생태계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을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종 다양성만으로 따져볼게요. 종 다양성은 종 풍부도와 종 균등도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심지어 지금 종 풍부도도 똑같죠? 그러면 종 균등도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모든 종이 2개씩 있죠? 2개체씩 있고 반면에 나는 요 나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고 나머진 하나씩 있으니까 훨씬 더 균등하게 분포하는 건 가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더 높은 거는 가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대신에 나 지역은 가 지역에 비해 우점종이 뚜렷하죠. 왜냐하면 얘가 밀도 제일 클 거고 피도 제일 클 거고 빈도 제일 클 거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자, 옳은 것만 한번 골라볼게요. A. 종 다양성이 높을 때가 낮을 때보다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맞는 설명이고요. B. 산림, 초원, 사막, 습지 등이 다양하다는 것은 생태계 다양성에 해당해요. 네, 맞는 설명이고요.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종은 환경이 급격히 변하거나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멸종될 확률이 높은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죠. 멸종될 확률이 높은 거는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종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12번.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의 안정성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 네, 생물이 다양해야지 먹이사슬 그런 복잡해야지 먹이사슬도 복잡해지고 그래야지 특정 종이 사라졌을 때 생태계의 평균을 유지하기 훨씬 쉽죠.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 다양성은 생태계 안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태계 평형이 깨지면 에너지 흐름의 이상을 초래하고요.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 평형은 잘 깨지지 않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낮을수록 먹이 그물이 단순화되어 안정적이다. 아니죠. 먹이 그물이 단순화되면 안정적인 게 아니죠. 먹이 그물이 생물 다양성이 높아서 먹이 그물이 복잡해야 안정적이 되겠죠. 5번.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면 생태계 내에 물질 순환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얘도 맞는 설명. 해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등교해서 각자 자습할 거 준비해 오시고 질문이 있으면 월요일 등교해서 수업 시간을 이용해서 질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